비트코인 잠깐의 반등 여지를 보였다고 충동적으로 매수를 누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는 이번 강세장의 시작으로 되돌린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0.236의 반등 자리죠. 강세장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쭉 옛날로 거슬러 가보면요. 0.236 부근에 이전 하락장이 시작하게 된 헤드앤숄더, 자, 하나의 어깨를 그리고 두 번째 머리, 그리고 다시 한번 어깨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넥라인이 생성이 되고 있죠. 자, 이 자리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두 개의 지지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전 패닉셀이 시작된 구간의 유동성을 지금 정리하고 아래의 지지선에서 잠깐의 횡보를 가져가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2차로 패닉셀이 시작된 구간, 이 74K의 유동성을 정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4시간 봉을 봤을 때 주말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RSI의 과열 구간 또한 빠르게 식고 있죠. 또한 고점에 도달 후 조정 증세가 보이자 현물에 비례해서 선물은 고레버리지가 쌓이고 있지만 현물은 다소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물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서 고레버리지 롱을 함께 끌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장세에서는 현물이 우리가 매수벽을 받쳐주고 있다는 하에 눌림을, 조정 구간을 짧게 볼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지만 코인베이스와 같이 우리가 바이낸스 하나만으로 이 시장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이런 구간에 매수벽이 비어있고 고레버리지를 청산하는 물량의 롱이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자리에서의 롱보다는 아래쪽에 조금 더 깊이 눌리는 자리에서의 롱을 대기해야 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애매한 이야기 하려고 제가 킨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락의 시작이 되냐 아니면 조정 구간으로서 새로운 롱 버튼을 뽑을 수 있는 눌림 자리가 형성되느냐,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정말 놀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수할 구간이 좀 발견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됐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수준의 쉬운 차트 분석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 있어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차트에서는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확인을 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차트에서의 100%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리 또한 확신이 아닌 확인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방향을 파동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 또한 추정이죠. 저 같은 경우 저는 3파의 반등을 가져가면서 임펄스 5파 상승에 지금 4파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의 이 4파 조정 눌림롱의 관점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자리가 파동에서 맹신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겠죠. 왜냐, 이 구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뻗어나가고 나서 큰 상승 1파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1파가 아니라 마지막 ABC 조정 구간으로 다음으로 더욱 깊숙한 하락이 찾아오는 임펄스 5파 혹은 ABC가 나올 것이다. 다음 파동은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ABC, WXY 파동은 너무 많고 그 변수에 맞게 우리가 갈아 끼워야 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선 이 파동을 간략하게 가정해서 볼 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클래식하게 봅시다. 우리가 급격한 상승의 저점으로부터의 고점까지의 되돌림으로 보았을 때 보통 이런 강세장에서 되돌림은 0.236까지도 터치하고 반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에 롱의 매수세가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겠죠. 자, 그리고 정석적으로 떨어질 때는 0.382 구간에 이 정석적인 되돌림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73.6, 약 74K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눌러준다면 약 72K 정도의 0.5 되돌림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방금
방금 불러드린 구간들이 ICT 관점에서도 꽤나 유동성 트레이딩이죠. 이런 유동성 트레이딩의 방법으로도 꽤나 유의미한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들을 터트리는 이런 무빙을 보여줄 시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서부터는 눌림이 아니라 좀 깊은 하락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타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구간들이 무너졌을 때는 자 이제 단타로 룰롱을 잡기보다는 짤먹에 숏을 준비하고 다음에 스위칭되는 롱을 좀 봐야 되는구나 라고 단타 전략을 바꿀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IC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CT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ICT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너서클 트레이딩의 약자로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구간,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쌓인 구간들을 우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구간이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으면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지지를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하고 다음 손절 구간까지 끌고 가서 목표가로 측정을 하는 이러한 유동성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ICT를 통해서 우리가 눌림을 봐야 되는지 하락을 봐야 되는지 근거를 잡을 수 있고, 이 다음 하락 파동 혹은 상승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파동의 모양을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설명을 듣기 전 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자리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ICT와 파동에 대해서 모든 교육 자료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쉽게 풀어드리고 있으니 내가 실시간 매매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차트 분석 자료가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누구나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짧은 롱도 먹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짧은 롱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까지 모두 다 목표가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리딩방은 아니고 제가 전적으로 매매일지차 차트 분석 자료를 공개하는 방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월요일 개장이 되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이 조금 힘들고 혼자 타점을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아래쪽 링크 통해서 해당 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스터디룸 신청하시면 제가 순번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금전 요구를 절대 100%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인사이트 빨리 클 수 있도록 저희 그냥 타점이나 저의 관점 이런 것만 드리는 게 아니죠. 트레이딩 방법까지 드리는 말 그대로 코인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주봉을 위주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리 이번 차트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 구간입니다. 여러분 상승 다이버전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RSI의 저점, 이 과열 구간, 매수의 열기를 볼 수 있는 구간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캔들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면 이것은 곧 상승장으로서의 도입이 보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우리 과거 2022년 같은 경우도 연달아서 3번의 이런 저점을 찍어내지만 RSI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 같은 경우는요, 정말 대표적으로 상승장을 이끈 우리의 강세장이 형성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을 필두로 지금의 장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날봉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전 강세장이 있었던 경우에 초크, 구조의 변화, 우리가 하락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 추세를 강세장으로 변화했을 때의 구간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한 번에 정리하는 구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은 이 구간 모두 돌파하는 강세장이 이어졌고 그 다음 BS에 숏 물량이 모여 있어서 유동성을 정리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도착했을 때 지금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쉬어가는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외부적인 고점, 지금 보이는 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크게 조정을 가져오죠. 하지만 이 전까지는 아직까지 유동성을 모기 위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도 이때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외부 고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의 BS에 이 숏 물량처럼 보이는 이 유동성을 먹으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자리에서 내가 고점에서 지금 숏을 쳐서 분익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유의미한 자리들을 너무나 많이 놔두고 있는데 숏을 치면서 분익을 하자니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은 뭘까요? 반대로 롱 물량이 모여있는 이런 구간들이겠죠. 하지만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 SSL 구간, 이 구간은 롱이 많이 잡혀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점이 이제 형성되었고 이 구간을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주말에 있던 이 저점의 유동성을 깨면서 내려온 구간이고 아직까지 유동성이 그렇게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자리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자리가 바로 아래에 있죠. 바로 한 번의 저항을 맞았지만 유동성 그리고 지지를 테스트하면서 올린 SSL 롱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을 날봉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이 자리가 어디죠? 정확하게 지지와 반등을 가져갔던 해당 구간. 자, 그리고 이 구간을 아까 우리가 보았던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0.236에서 0.382 사이에 놓인 구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강세장을 되돌리는 이 눌롱을 볼 수 있는 정석적인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 유동성, ICT 관점으로 봤을 때도 꽤나 유의미한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0.236인 75.9, 약 76K가 깨진다라고 봤을 때는 74K가 받쳐주는지를 봐야 된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지 롱을 타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전로스를 꼭 걸어주시고 내려가기 전에 실시간 대응으로 그냥 익절하시면서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리스크를 쥐고 지금 당장 급하게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는 구간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ICT에서 보이고 그 다음 파동에서도 임펄스 오파의 여력이 있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우리가 유동성 수입을 두고도 숏을 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오파 반등이 미달로 나오듯 이거에 유동성 수입을 해주든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숏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확신할 수 없는 구간에서는 확신을 실어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는 숏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신에 의한 매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눌롱의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상승 임펄스로 가게 되려면 우리가 적어도 0.382 그리고 정말 적어도 0.5 구간, 자, 여기 0.236에서 올라가면 정말 강세장으로서의 최고의 구간이겠죠. 하지만 이런 아래 구간에도 대비를 해야겠죠. 그럼 어디 이상 갔을 때 임펄스가 아니고 하락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나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날봉으로 가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BPR 구간이라고 열어놨는데, 자, BPR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구간과 굉장히 쉽습니다. 뭘까요? 자, 제가 항상 FV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FVG는 여러분 우리가 ICT 관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매매 방법입니다. 자, FVG는 이런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에서 무엇이 매수나 매도가 갑작스럽게 터질 때 개미들이 이곳에서 매매를 못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갑자기 던져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양봉, 이 음봉을 알고 나 이거 빨리 빼야겠다. 나 지금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죠. 잘못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면 어떡해. 잘못 던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 이런 포모를 느끼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자리들은 모두 세력이 주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곳에 갭이 생기는 텅 빈 구간이 형성된다라고 하여서 이곳을 FVG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페어 밸류 갭은 왜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통 이런 페어 밸류 갭은요. 중단선, 가운데 줄 보이시죠? 이런 중단선으로 기회를 줍니다. 자, 이 기회를 주는 구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시간봉을 보시면 지금 FVG의 중단선에서 이곳을 뚫어주고 자, 다시 한번 지지를 받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죠. 자, 이렇듯 우리는 FVG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런 캔들이 솟구쳤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캔들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 캔들이 나온 후 음봉이 아래쪽 중단선을 받쳐주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서 매수 타점으로서의 목표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VG가 ICT에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이 FVG가 그만큼 중요한가요? 왜 이거일까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중단선을 보면요. 날봉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날봉에서도 지금 이 자리를 얼마나 크게 뚫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날봉에서 봤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자리를 여러분
이 고점에서부터 시작된 음봉이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 음봉을 모두 다 뚫어내는 양봉이 등장을 했죠. 사실상 여기 저점에서부터 원스톱으로 올렸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양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이 FVG는 저항 구간에서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I만 붙이면 됩니다. IFVG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겹치는 구간들 있죠. 자, 음봉의 FVG와 양봉의 FVG가 만나면 그 교집합 구간이 강력한 갭 메우기 형식의 반대되는 지지 저항이 겹침으로써 강력한 지지 반등 혹은 저항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받쳐주는 지지, 아래로 내려오는 캔들이 있을 때는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간을 만약 이 중간선에서 받쳐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끌고 오시는 분들은 물론 좋은 타점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넘어갔을 때부터는 여기에 하락 오파동이 아닌 깊은 눌림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구간 우리가 볼 수 있는 0.786에서 0.618 사이를 보는 이 구간을 넘어설 때는 우리가 이제는 임펄스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락 파동으로 가는 반대되는 방향성, 오히려 ABC 형태의 하락을 봐야 되는 그런 구조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확신을 가질 구간이 아니라 확인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강세장인 만큼 깊은 눌림을 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실 그렇게 깊게 주진 않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구간에 대한 여력은 있기 때문에 내가 롱을 이번에 정말 많이 먹고 짱 크게 먹어서 이제는 진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완익을 하시고 새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0.236 구간 현재 들고 있는 이 단타 포지션이 조금 배제되고 나가리 될 것 같다. 0.236을 벗어났을 때는 저 또한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단타에서는 완익을 할 예정이고요. 58K부터 들고 가는 메인 계정은 계속해서 롱을 들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말했던 BPR 구간을 훼손하고 다시 하락으로 내려간다면 새로운 포지션을 또 잡아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숏이다, 롱이다 하기보다는 이러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모든 매매일지를 저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보게 여러분들에게 다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것들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수익을 내는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런 차트를 보는 습성, ICT나 파동에 있어서의 관점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 매매일지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니어도 틀려도 아무 말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 자료, 공부하는 자료까지 조금 더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나이스 혹은 질문 있으시면 달아주셔도 되고 여러분 반박 자료가 있으시다면 보내주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오늘도 건승하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